드디어 미국이 UFO를 개발했습니다. 신무기 개발은 당대의 내로라는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되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전략폭격기는 항공기라는 특성과 거대한 덩치, 수십 톤의 폭장량 때문에 웬만한 나라는 개발할 여력도 유지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음속 비행과 스텔스 성능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건데요. 만약 완전한 스텔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가 있다면 그건 이미 인간이 만든 군용기가 아니라 외계인이 만든 UFO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외계인을 고문이라도 한 듯 이 말도 안 되는 전략 폭격기를 개발해내었는데요. 지난 12월 2일 전략 위성이 출입자를 감시하는 미국 서부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서 미 공군이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의 베일을 벗겼습니다. B-21의 별명인 레이더, 즉 침입자란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4월 18일 일본 본토를 폭격하여 굴복시킨 폭격기 편대 이름인 둘리틀 특공대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창한 이름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B-21은 미국 방산업체 노스럽 그루먼이 2015년부터 극비리에 개발한 세계 최초의 6세대 전략 폭격기로 분류되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무기인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미국의 핵 억제력을 구성하는 삼축 체계에 포함되는 전략 무기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은 이미 낡았지만 핵 탑재가 가능한 B-52 마하 1.25 속도로 무려 56.7톤의 폭탄을 퍼붓는 B-1, 핵 탑재의 스텔스 성능을 추가한 B-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존 전략 폭격기는 물론 현존하는 최첨단 기술을 망라해서 개발한 B-21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공개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B-21의 구체적인 성능과 재원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백기기의 천재인 중국을 의식해서 기체 공개도 아주 잠깐 일부만 보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외연과 단편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B-21의 성능에 대한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한데요. 우선 외적인 면만 보면 겉모습은 기존의 B-2와 매우 흡사한 가오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B-2에서 습득한 기술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크기를 비교해보면 B-21이 훨씬 신형임에도 B-2보다 눈에 띄게 작습니다. 일례로 B-2가 전폭 52.4m, 전장 21m인데 비해 B-21은 전폭 45.7m, 전장 16.76m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폭장량도 B-2가 18톤인데 비해서 B-21은 13.6톤으로 5톤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B-21이 B-2보다 허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내부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B-21이 기존의 B-2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지고 폭장량도 적어졌지만 이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목표 지점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보다는 원하는 목표물을 정밀하게 완전히 박살내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B-21은 정밀 유도 폭격이 가능한 각종 스마트 폭탄을 싣기 때문에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더욱이 지하 깊숙이 숨겨진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초대형 재래식 폭탄인 슈퍼벙커버스터도 한 발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B-21은 전술핵은 물론이고 현재 완성 일보 직전에 가공할 신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도 탑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21의 특징은 최첨단 디지털화, 늘어난 항속거리에 의한 전 세계 도달 범위, 더욱 강력해진 스텔스 기능, 핵무기 운용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지구상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 최초의 디지털 폭격기인데요. 컴퓨팅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최신 데이터 및 센서 통합 기술을 적용해 새로 발견된 목표물에도 자동으로 즉각 반응할 수 있고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폭격기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 감시, 정찰, 전자공격, 다영역 네트워킹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신무기입니다. 게다가 크기가 줄어든 만큼 가벼워서 항속거리가 14,000km나 됩니다. 즉 미국 본토에서 이륙하면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그만큼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입자라는 이름에 맞게 엄청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B-2가 적의 레이더에서 작은 새 정도로 보인다면 B-21은 골프공이 하늘을 나는 것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레이더에서 탐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확실히 적의 입장에서는 UFO에 가까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장점이 남았는데요. 바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실제로 미 공군은 2026년까지 B-21을 100대나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저렴한 생산 코스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B-2 생산 단가가 무려 2조 8천억 원에 달하지만 B-21의 생산 단가는 B-2의 30% 수준인 약 8,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대량 생산이 되면 1,300억 원가량 더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노후화된 기존 폭격기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전략적인 효율성,
거기에다 예산 절감의 효과까지 일석삼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에 대응하기 위해 B-21을 개발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의미심장한데요. 최근 미 국방부의 중국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2035년까지 핵무기 1,5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량이면 충분히 미국을 위협할 만한데요. 게다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 전쟁과 우주 능력의 향상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자유와 개방의 국제 시스템에 대한 가장 결정적이고 체계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B-21은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최첨단인 무기 체계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B-21을 공개하자 중국은 허를 찔린 듯 화들짝 놀라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반공력으로는 B-21을 막아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새로운 B-21이 기존의 B-1과 B-2를 대체하면서 B-52 폭격기와 B-21 폭격기가 미 공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즉 B-52 폭격기는 중국군의 방어선 밖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B-21 폭격기는 중국군의 방어권 내부로 몰래 숨어 들어와서 폭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신형 B-21이 앞으로 B-1과 B-2 폭격기를 대체하지만 B-52 폭격기는 그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건데요. 미국은 B-21을 개발하면서 B-1과 B-2의 퇴역을 고민하고 있지만 B-52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운용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미국의 적성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뿐입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잠재적인 전쟁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작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유지비용까지 어마어마한 B-2는 우선 퇴역 대상이 됩니다. 이는 B-1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면 1950년대 중반에 취역해서 빅 어글리 팻 펠로우, 즉 크고 못생긴 뚱보로 알려진 B-52는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애초에 워낙 구형 기체다 보니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B-2에 비해 거의 3배는 많은 보유량으로 인해 정비 난이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노병의 가치는 여전히 매력을 발휘해서 미 공군은 최근 몇 년 동안 B-52를 그가 잠들고 있던 무덤에서 2번이나 꺼내와서 현역으로서 복귀시킨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B-52 전략 폭격기는 베트남 전쟁에서 융단 폭격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등 미 공군의 역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B-52가 옛날 모습 그대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B-52도 현대에 맞춰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B-52의 새로운 엔진과 새로운 레이더 기술 및 기타 업그레이드를 장착시켜서 적대적인 방공망 범위 밖에서 순항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을 발사하는 스탠드오프 플랫폼이 될 수 있게 개량했습니다. 즉 전략 폭격기가 아닌 미사일의 성능을 높여서 표적 지역 대공 화망 밖에서 장거리 공격을 가하는 건데요. 여기에 32톤에 달하는 압도적인 B-52의 폭장량이 더해지면 충분히 현대전에서도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1980년대에 비밀리에 개발된 B-2는 당시에는 혁명적인 무기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폭격기는 구소련 최고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 스텔스와 레이더 회피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장거리 폭격기였습니다. 그런데 군사무기도 세계 정세에 따라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1993년에 최초의 B-2가 미 공군에 인도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구소련이 붕괴되었고 냉전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B-2는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첫 실전에 투입되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투와 2011년 이후 리비아에서 출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출격은 2017년 IS 무장단체의 허술한 캠프에 대한 공습이었는데요. 허접한 IS 기지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폭격기를 썼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구소련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 제작된 B-2가 이렇게 20년 동안 소규모 전쟁과 내전에 투입되면서 체면을 구기고서야 퍼뜩 정신을 차리는데요. 즉 미국 방부는 B-2의 취약성을 점점 파고드는 중국과 부활하는 러시아와의 경쟁 구도에 다시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경제적인 면에서나 전략적인 면에서나 슬슬 B-2의 한계가 왔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무기 체계는 적당한 가격과 성능, 그리고 정비 난이도와 유지 비용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하며 퇴역과 취역의 운명이 갈리는데요. B-52처럼 가성비와 성능, 시대의 부름에 모두 맞아떨어진 경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장수만세 무기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정보인데요. 현재 한국 무기 체계는 우수한 성능,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한 쉬운 정비, 그리고 월등한 가성비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B-52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장수만세 무기로 운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건데요.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세계 방산 시장의 스테디셀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